기대하고 방문한 카레 맛집에서 똥맛이 난다거나 꿈에 그리던 여행지가 인터넷으로 본 사진과는 달리 상당히 별로였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러한 상상과는 다른 실물에서 느껴지는 현타로 인해 정신병에 걸리는 이들이 있었으니 오직 일본인들만이 걸리는 증상으로 알려진 파리 신드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소처럼 일하는 루팡에게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인들이 유독 열광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파리인데요. 파리지행으로 대변되는 파리는 확실히 우리의 머리에도 상당히 낭만적인 도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생강, 샹젤리제 거리, 에펠탑, 패션 및 예술의 도시에 화려한 건축물까지. 거기에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들은 파리를 보다 멋지게 포장하는 데 성공했고, 이에 일본인들은 이 프랑스를 유행의 발산지라는 이미지로서 동경하게 되었음은 물론 일본의 만화책, 드라마 등에 유난히 자주 다뤄지는 명소가 되어 프랑스로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유학 얘기만 나오면 꼭 프랑스가 일지망으로 언급되고, 영화에서 잘생기거나 예쁜 호녀라가 등장했다고 하면 꼭 프랑스 호녀로 묘사되곤 하죠. 그리고 이러한 프랑스의 영향력은 일본 현지에서 여과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게들의 이름이 프랑스어로 표기되어 있는 일본에서는 가게 이름부터 시작하여 제과점, 옷가게에, 베이커리에, 심지어는 자신들의 고유 음식인 일식집 이름마저 프랑스어로 쓰여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도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도 아닌 일본에서 결혼할 때 백인을 세워놓고 주례사를 진행하는 놀라운 풍경들도 종종 볼 수 있죠. 이렇게 환상으로 가득한 프랑스 파리, 과연 그 실제는 어떠할까요? 정말 그들의 상상처럼 아름다움과 멋으로 가득한 환상의 나라일까요? 사실 파리의 길거리는 그들의 상상처럼 마냥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똥으로 가득합니다. 똥이요, 똥! 길거리에 널린 사람 똥, 개똥과 쓰레기, 철로의 소변을 보는 이들은 수시로 목격되고, 백인 우월주의가 만들어내는 노골적인 동양인 차별, 동네의 질비한 노숙자들과 악취가 진동을 하는 골목골목까지 깔끔쟁이 일본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환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대했던 식당이 맛이 없을 때 이 집 생각보다 맛없다 라고 생각하고 마는 것이 맛집 탐방의 일반적 반응이고, 인스타 감성 뿜뿜에서 들린 여행지가 별로일 때는 막상 보니 별로네, 다음번에 안 와야지 라고 생각하고 마는 것이 일반적인 여행인데, 이 파리 신드롬 환자인 일본인들은 이러한 양상과 조금 많이 다릅니다. 파리 신드롬 환자 대부분은 20대에서 30대 사이에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온 일본인 여성층에게서 주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소설이나 영화 등에 의해 파리의 이미지에 영향을 받는 이들로 파리의 패션, 여행, 미디어 등의 일을 하기를 원하며 유학이나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프랑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파리를 맞닥뜨린 일본 여성들은 파리에 대해 품어왔던 환상과 현실 간의 괴리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어지럼증에 시달리는 한편 구토를 하거나 쇼크로 인해 그 자리에서 실려갈 정도로 중증의 환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나라가 최고라는 식의 우월의식을 주입받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해외에서 그렇지 못한 대우를 받을 때 그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다가오는데요. 일본 상점에서 왕의 대우를 받아왔던 일본의 부유층 여성들은 동양인을 비하하는 차별 대우를 받거나 파리에서 흔히 일어나는 소매치기를 당하게 되면 1차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에 자신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경우를 겪으며 패닉에 빠지게 되죠. 일본은 상대방의 감정에 민감하게 살피고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간접적 커뮤니케이션이 일반적이나,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프랑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일본인들과 정반대로 작용하여 소통의 과정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여성들은 프랑스인들이 자신을 차별한다고 느끼거나 파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을 책망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죠. 실제로 한 일본인 중년 관광객은 지저분한 파리의 거리를 청소하자라고 소리치며 돌아다니다가 정신병원에 입원된 사례도 있었으며, 한 해 동안 파리에 여행을 다녀온 일본인 중 평균 12명이 자신과의 상상과는 다른 낯선 파리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도립병원 마흐모디아 박사는 이들 중 3분의 2는 즉시 회복되지만 3분의 1은 재발을 경험하며 나머지는 정신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요. 파리 주재 일본 대사관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파리 호텔에서 병균이 득실거린다고 믿던 2명의 여성을 포함해 최소 4명의 관광객을 일본으로 돌려보낸 적도 있었고, 자신이 태양왕 루이 14세라고 믿는 일부 여성들이 등장함과 더불어 자신들이 전자파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다며 알 수 없는 주장을
증가라는 정신착란 증세까지 나타난 바 현재도 주프랑스 일본 대사관에서는 파리 신드롬 담당팀이 상시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일본은 확실히 정부로부터의 여론 주착이 강한 나라입니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를 통해 배우고 정신된 문제를 한국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모치 또한 일본의 고유 음식으로 믿고 있죠. 제 영상을 시청해 오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후쿠시마에서 회를 먹고 온 20대 초반의 일본인 여성 지인은 일본인들은 방사능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는데 한국인들이 이상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보고 들은 것을 확신하는 이들이기에 자신들이 확신해온 것이 깨졌을 때의 좌절감 또한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질병은 또 어떠한 것이 존재할까요? 예루살렘 증후군으로 불리는 질병의 경우 기적적으로 자신들의 고민이 해결되고 성취를 얻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찾아간 예루살렘에서 실제로는 특별히 느끼는 것이 없고 돌아와서 좌절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주로 일본인들이 겪었던 파리 신드롬과 같이 예루살렘 증후군은 기독교나 이슬람 신자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서구 우월주의의 깊이가 종교적 믿음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해석으로 볼 수 있단 말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작품에 대한 벅찬 감동과 심리적 흥분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쇼크 현상 스탕달 증후군이라는 증상도 존재합니다. 스탕달 증후군의 경우에는 아름다운 그림 같은 뛰어난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심장이 빨리 뛰고 의식 혼란 및 어지러움증에 심하면 기절하거나 환각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피렌체의 누오바 병원에서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혼란을 느껴 실려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 기대감과 설레임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파급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과거 비정상회담에서 오헬리아는 파리의 거리가 더러운 모습에 일본인들이 단체로 와서 거리 청소를 직접 했었다고 말한 바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진실은 이들이 파리 청소를 위해 창설된 게 아니라 이들은 거리 청소 운동 봉사단체인 그린버드였으며 그 전부터 일본에서 존재해온 단체로 파리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글로벌 NGO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파리의 거리를 자원봉사 대상지로 선정한 것에는 확실히 오늘 살펴본 것과 같은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파리에 대한 환상에 대하여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파리에 대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는 아마 고급스러운 제과업체로 파리바게뜨를 떠올릴 수 있겠는데 사실 해외의 시점에서 한국의 파리바게뜨를 빗대어보자면 안흥 찐빵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외래 문물을 무조건 있어 보인다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맙시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번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수렐로팡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